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저 구진우입니다. 예. 예, 준비가 이제 옆 친구, 네. 우리 직원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연결했는데 이게 예. 좀 불안해가지고 우리 직원을 대기시켰습니다. 예. 예. 예, 시작하시죠.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유니테크 유니에스 대표이사 구진우입니다. 우송대학교 철도전기시스템 학과 3학년 여러분께 특강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직원들 대상으로는 교육을 여러 번 해봤지만 대학생 상대로 특히 영상 강의는 처음입니다. 많이 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85년도 현대자동차에 입사했습니다. 사원부터 과장까지는 구매를 했고 그 이후에 과장부터 부장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아산공장에도 근무했고 기획조정실에 근무했고 현대위아에서 회사를 마쳤습니다. 총 28년간 현대자동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니테크 유니에스는 1999년도 설립된 자동차, 조선, 전자, 산업용 접착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전기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방열제를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객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GM대우입니다. 쌍용, 그다음에 그 밖에 해외 자동차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조선 사업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LNG에 들어가는 한국이 LNG 조선의 97%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LNG 선박 거의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접착제 부분을 저희들이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용 배터리 방열제를 최근에 개발해서 저희들이 일부 시판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강을 하는 것은 조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36, 7년간 앞서서 사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3학년 2학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4학년 1, 2학기가 여러분한테는 앞으로의 진로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사 전에 세 가지 소제목을 함축했지만 제가 경험과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함축된 내용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조직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해결됩니다. 즉
인간이 일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의 역할이 그런 와중에서 대학의 역할이 학문을 배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람 네트워크 구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집단 사회는 실력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혈연, 지연, 학연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현재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고 계신 그 선후배의 관계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펼쳐질 사회 활동에서 중요하고 많은 부분이 차지한다는 것은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이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형성된 선배, 때로는 후배들과의 관계를 신경 써서 앞으로 남은 3학년 2학기 또 4학년 동안 또 구축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졸업한 선배들과의 인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끈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제가 천안 병천 촌놈인데 대학을 들어가 보니 다른 명문 고등학교는 선후배가 많아서 신입생 환영회도 해주고 선후배들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합격자 발표 때 이제 인적 네트워크라는 거는 뭐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올라가 가지고 좀 어울려야겠다는 생각에 합격자 발표 때 제가 경상대 출신인데 불교 학생회라는 간판이 있어가지고 이거 끝나면 입학하면 여기에 들어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또한 그 전에 한 3개월 정도를 절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클, 요즘에는 동아리라고 하는데 저희 때는 그 서클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됐었습니다. 활성화돼 가지고 한 동급생이 처음에 들어온 건 한 100여 명이 들어왔고 한 학년이 활동은 한 4, 50명까지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발생했던 인적 네트워크가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예로 서클 생활은 물론 매일 지금도 아마 동아리방이 있을 텐데 동아리방에 가서 어울리고 주말에 술 먹고 방과 후에 술 먹고 방학 때는 또 절에 들어가 가지고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하면 선후배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제가 기억나는 합숙은 범어서에 가서 3박 4일 동안 3,000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지난 추억을 갖고 있는 선후배들은 상당히 끈끈하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회사 생활에서도 연결되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중앙일보에 제가 홍보 과장할 때입니다. 중앙일보에 저희 대학 선배, 서클 선배가 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사장님이 뭐 회사에 가서 방문해서 뭐 이런 안 좋은 부분으로 기사가 났는데 홍보실장이 저한테 부탁이 너 중앙일보 뭐 잘 안 되매 하면서 요 기사에 사장님 이름을 좀 빼달라. 요즘 신문은 좀 다르지만 제가 홍보할 당시는 가판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내일 아침 신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신문을 회사가 좋은 부분은 더 홍보를 하는 건 놔두지만 안 된 부분, 방어 홍보하는 부분은 그거를 기사를 고치든지 빼든지 제가 뭐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일면 기사도 다 드러내봤습니다. 그게 이제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몇 개 회사만이 가능하지만 신문 기사를 넣고 뺍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 선배한테 전화해서 그것도 홍보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뭐 기자들도 잘 모르고 보도자료 쓸지도 모르고 할 시기였는데 선배한테 얘기해가지고
기사를 H사, 현대라는 빼고 H사의 사장이 뭐 기사 전체는 뺄 수 없으니까 뭐 이런 기사로 바꿨습니다. 왜 누가 봐도 우리 회사 사장님 이름이 안 나오니까 뭐 상당히 성공한 부분인데 그 이튿날 그걸 회장님께 보고하는 그런 네트워크고 최근에도 그게 나는 인적 네트워크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재밌고 참 신기하게 돌아가는 걸 여러분한테 사례로 말씀드리는 건데 며칠 전에도 제가 여기 있는 회사에서 삼성하고 관련 업무를 합니다. 삼성 어느 회사든 구매 부서는 상당히 만나주지도 않고 접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선배를 통해 가지고 구매 전무, 그것도 담당 부장도 아니고 전무한테 만나게 부탁을 해가지고 미팅을 했습니다. 전무를 만난다는 거는 이런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만나서 부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설명도 드렸고 또 연결하고 싶은 부분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느냐면 대학 때 구축된 그런 네트워크가 실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상당히 적용한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동료 그리고 선배, 앞서 졸업한 선배,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하고의 구축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적 네트워크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뭐 선배들을 찾아가서 졸업한 선배들 뭐 찾아가서 뭐 이렇게 좀 안면 있는 면 더 좋고 없으면 교수님들한테 소개를 받으려도 들어가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타인과 차별화된 주특기를 개발해라 라는 건데 대개 주특기란 거는 이제 제일 쉬운 언뜻 생각나는 거는 어학인데 영어는 기본이고 제2 외국어를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해서 보니 저는 시골에서 영어나 이런 준비가 안 됐는데 영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를 준비한 친구들이 대학에서도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입사해 보니 특히 재학 중에도 많은 부분들이 외국어를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 그 당시 저희들이 입사했을 때는 미쓰비시랑 기술제휴가 돼 있어가지고 1어가 주종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주일 1어 공부하다 선생님이 돌아가가지고 1어를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입사해서 1어를 쓰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아침에 출근을 조기 출근시켜가지고 일본어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일본어를 접했고 다른 친구들은 그런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은 저희들보다 많이 앞서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철도 전기 시스템학과는 앞으로 발전이 무궁무진한 학과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신분당선을 가끔 대중교통으로 쓰는데 무인 자동 운전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앞에 운전석에는 앞에 터널을 볼 수 있는 창이 있고 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 전기 시스템 아까 커리큘럼을 보니 자동 제어, 신호 장치 뭐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에 자기만의 특화된 공부를 하셔서 앞으로 이 자동화 시스템은 철도 차량이 지금 앞서가고 있지만 현재 자동차 부분도 무인 자동차, 무인 운전 자동차가 지금 상당한 개발이 돼서 시험을 하고 있고 비행기도 앞으로는 이제 무인 비행기가 뭐 드론이나 현재 뭐 일부 실용화되고 있지만 자동 제어 시스템, 신호전기, 전기 시스템 그러니까 철도 전기 시스템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항목이 앞으로는 산업의 주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 주특기를 교수분들하고 상의해서 각 분야별로 그 주특기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뭐를 공부해야 될 건가는 물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할 사항이지만
앞으로의 그 예측을 이따 다음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산업이나 앞으로 내 장래 희망이 뭔가를 생각해서 다음에 나오는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목표 설정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자기 준비, 학교 특히 3학년, 4학년 때 준비하면 상당히 많은 준비, 제일 중요한 시기에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철도 전기 시스템 학과는 물론 공무원으로도 가실 수 있고 국영기업체, 철도 등 제조업체, 설계, 감리, 연구소, 학교 등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3, 4학년 때의 목표를 확실히 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촌놈이라 백도 없고 지상 목표가 대기업 취업이다. 대기업 취업하려면 학점을 잘 따라야겠다. 해가지고 여하튼 뭐 전공에 상관없이 학점에 관련돼 있는 건 3.0만 그 당시는 저희들 때는 3.0만 넘으면 취직이 잘 되던 시기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가지고 제가 3.0을 목표로 했고 그 이상을 목표했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졸업한 선배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공략해서 목표가 설정되면 그 분야에 있는 선배를 찾아가서 진로를 상담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사 전에는 물론 이런저런 많이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이번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략적인 공략 중에 하나 부분이 들어갈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4년간 퇴사하기 4년간은 최종 면접을 봤습니다. 4년간. 부장 때도 물론 봤지만 중역 때 최종 입사 면접을 봤는데 입사 면접도 여러분들이 내년 이제 4학년 때 일이지만 팀을 따라서 공부하고 또 이런 이와 같은 강의에 교수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면접 보는 요령이나 테크닉 이런 거를 좀 배우시고 또 둘이 반대편 면접자가 돼서 학생 조를 짜서 이렇게 한다든지 등등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을 하다 보면 준비된 면접, 준비해서 온 면접 학생들하고 안 된 상태, 물론 요새는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게 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미흡한 친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제가 면접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태도를 봅니다. 이 내용을 아냐 모르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 말이 진솔되게 진실하고 하는 건지 달달달달 외워서 얘기를 하는 건지 임기응변을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런 거는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내년도 2학기 때 뭐 내년 1학기부터 끝나고부터는 이제 그게 해당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하시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사 후는 참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전되고 전개될 상황인데 그 신입사원, 신입 구성원들이 자세라는 항목 이것도 물론 세 가지 큰 제목으로 함축됐지만 사회란 조직이란 제일 중요한 요인이 자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일이 생기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처세, 사람 관계 형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뭐 지금 얘기해야 큰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이제 저도 신입사원을 거쳐서 위로 가봤지만 신입사원 때 동료들도 그랬고 저희 옆에 직원들도 그랬고 업무를 시키면 물론 특히 제가 위에 관리자가 돼서도 업무를 시키면 안 되는 부정적인 면을 먼저 얘기하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키면 안 되는 것부터 얘기를 하고 왜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옛날 저 현대 다닐 때도 물론 책에도 썼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주영 회장님께서 해봤어 이봐 해봤어라는 아주 그 유행어를 만들으셨는데 해보면 될 건데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근무 태도, 도전적인 무슨 업무든 해보려고 하는 시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를 비롯한 자유관리, 물론 입사 후에서도 들어가서라도 건강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뽑은 게 상사, 동료, 부하,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 사실은 두 번째가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현대자동차 입사할 때 입사 동기가 205명이었습니다. 205명인데 205명 중에 첫 직장을 우리 이제 첫 직장 현대차에서 어느 부서로 해서 누구 밑에서 근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장에서 어떻게 상사를 만나느냐, 동료와의 관계, 부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현대차는 지금은 이제 인사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지만 4년하고 대리, 신입사원 때 대리를 4년 달고 과장, 과장을 5년 달고 차장, 차장을 5년 달고 부장, 이뤄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사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그게 이제 18년 되면 부장으로 갑니다. 지금은 이제 뭐 팀장 제도라 뭐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저희들이 부장 됐을 때 205명 중에 100명이 남았습니다. 도태되는 거고 물론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고 또 첫 번째 부장 됐을 때 부장된 게 전체 인원 중에 5%가 안 됐습니다. 그만큼 원활한 소통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부분도 이걸 갖고도 뭐 현대 경영학에서는 조직 관리를 조직에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를 뭐 한 학기 정도도 공부하는 것도 있던데 뭐 한 줄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도 부족하지만 이거는 뭐 경험한 선배들을 통해서 아니면 들어가서 롤 모델을 누구 삼아가지고 누굴 따라가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터득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공부로서도 이 뭐 책으로서도 배울 수 없는 현장에서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라는 제목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입사하기 전에도 물론 자기 개발을 해야 되지만 입사 후도 저는 뭐 일에 바빠서 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자기 개발하는데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옆에 동료들이나 선배들은 그 전공 분야에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어학도 방과 저기 입사 근무 끝나고 학원도 가서 저도 물론 일본어를 아침에 했고 저녁에도 가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건 어학뿐만 아니라 전공 분야도 별도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고 그다음에 독서 끊임없는 저는 독서를 기본적으로 지금도 많이 안 하는 편이지만 예를 들어 옛날 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책을 한두 권 읽는답니다. 그 양반은 뭐 얘기를 하면 모르는 분야가 없습니다. 책을 통한 지식을 습득을 해서 업무에 연결하고 그런 지식을 쌓아가면 안 쌓는 거 보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다릅니다. 그래서 입사 후도 자기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남들보다 차별화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참모와 리더, 조직은 물론 집에서도 조직입니다.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새는 같이 안 살지만, 그다음에 동생, 누나, 주위에 또 가정, 친척 다 조직입니다. 조직은 참모와 리더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3명이 가다 보면 그 중에 1명은 선생이다. 선생이 있다. 선생이 곧 리더입니다. 나머지는 곧 참모가 되고, 분야에 따라서는 참모도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군대 조직으로 비교를 하면 분대원은 참모일 수 있고 분대장은 리더일 수 있습니다. 분대장은 참모고 소대장은 리더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대장은 참모고 뭐 이제 시점에 따라 조직에 따라 참모와 리더는 형성이 됩니다. 리더는 앞에서 끌고 가고 리더하고 책임지고 위에 이제 많은 부분을 정보를 입수하면서 이끌어가는 부분, 집단을 참모 리더라고 합니다. 조직에서 끊임없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후에 우리 동기들, 같이 출발한 동기들이 누구는 과장인데 누구는 대리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위치에 따라 행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에서는 경쟁을 시킵니다. 조직 간, 직원 간 경쟁을 시킵니다. 거기에 이제 평가, 옛날 같은 요새는 이제 평가 제도가, 제가 이제 대기업을 나온 지 오래돼 가지고 모르지만 요새도 아마 그 평가 방법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다면 평가라고, 옛날에는 위에서 무조건 고가를 해서 과장은 밑에 대리, 사원을 평가했고, 위에 차장, 부장은 그 밑에 직원들을 평가했고, 중역들은 뭐 그 밑에를 평가했는데, 요새는 다면 평가, 제가 과장 때부터 다면 평가를 했고 받아왔는데, 부하도 상사를 평가를 할 수 있고, 동료도 옆에 동료를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주위에 상관없는 주위 부서에서도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다면 평가 제도입니다. 종합 평가인데, 평가에 따라 연봉도 달라지고 진급도 달라지고 보직도 이제 달라집니다. 그만큼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도 참 제목은 이렇지만 참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것도 뭐 있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직에서 참모와 리더인데, 참모를 대부분이 참모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대부분 참모고, 참모의 개념은 소조직에서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을 할 수 있는 부분, 집단인데, 필요한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고 리더의 명예에 의해 아니면 하달에 의해서 명령하고 그 결과를 감독을 받습니다. 참모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조직이 죽고 사느냐는 참모들을, 어느 참모들을 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모의 조건인데, 참모의 조건, 참모란 직무 능력, 크게 직무 능력하고 기본 성향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능력은 번듯한 영감이라는 단어를 골랐는데, 이 직관력, 그다음에 예측, 통찰력, 정부 수진 능력, 그다음에 지혜라는 거는 지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남들이 얘기하는데,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슬기로운 사리 분별, 그 머리로 하는 것보다도, 물론 머리도 물론 저장 능력이나 모르는 걸 동원해 가지고 해야 되지만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참모의 질,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기본 성향, 기본 이제 난 잠재적인 있는 그 마인드 중에는 희생 정신이 상당히 조직에서는 중요하다. 조직에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게, 물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라고 상대방한테 대했을 때 나한테 호감을 갖고 같은 좋은 관계가 유지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뭐 저도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친구지간이나 집에서나 형제지간이나 에서도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도 별 호의적이지 않고 나만의 외톨이가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업 조직은 더 심하고 더 살벌합니다. 다음에 열정인데, 열정은 이제 끈기 있게 참을성이 있게 의지를 얼마나 갖고서 일을 하느냐, 열의를 갖고 일을 하느냐,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충성심인데, 진심된 마음과 정성으로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신입사원 때 4급 사원 때 바쁘니까 저 밑에 여직원 둘하고 4급 사원을 붙여줬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람 관리인데, 사람 관리를 오래 하다 보면 이 친구의 표정, 뭐 심지어 좀 과장된 표현으로는 앞에 뒤통수만 쳐다봐도 저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한다 라는 생각을 그 선배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뒤통수만 쳐다보면 네가 무슨 생각을 한다. 저도 이제 지금 이제 36, 7년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마음을 잃습니다.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열심히 하는지, 충성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이게 상당히 보입니다. 그래서 충성심을 갖고 로얄티를 갖고 어느 조직에도 로얄티를 갖고 근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거기에 대한 업무의 질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이따 그런 부분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 로얄티를 갖고 그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고, 옆에서 보면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지 건성으로 하는지. 저 친구는 조금 이따 나가겠구만 하면 나가더라고요. 일하는 태도나 질을 보면 그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심과 진솔된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그 조직에서는 평가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직원, 너무 직원만 하고 바른 소리 일을 하면 찍힙니다. 조직에서는. 그렇지만은 대안을 제시하면, 뭐 예를 들어서 윗사람한테 지시를 하는데 이거 좀 하지 그러면은 뭐 이거 해봤더니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거기서 직원을 한다면은 그거는 완전 조직에서는 아주 마이너스 되는 행동입니다. 그 앞에서는 뭐 이렇게 하고 뒤에서 검토해 보니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가서 특히 전체 회의석상에서 한 뭐 팀이 됐던 부서 회의했던 회의에서 위에 팀장 리더가 뭐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직원을 들이박는다고 하나 표현으로, 그거는 그런 행동은 물론 이제 들어가셔서 선배들이 교육을 하시겠지만, 요새는 옛날 저희 때 같으면 위에 제가 신입사원 때는 대리, 과장 뭐 이런 식으로 일을 배우고 가르쳤는데, 요새는 팀장이 부장이나 차장이면 그 밑에는 행적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뭘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는 인사 시스템이 아닙니다. 옛날 도제라는 걸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옛날 도공이 흙을 빚는 방법, 흙을 고르는 방법, 그다음에 처음부터 물하고 해서 하는 걸부터 옆에 끼고 가리키는 걸 도제교육이라고, 일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던데, 도제교육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요새는 도제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직원 한다든지 잘못한 일은 선배들이 안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걸 했는데 요새는 아마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좋은 선배 만나는 것도 이제 복인데 이따가 뭐 리더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좋은 선배를 만나서 이렇게 교육받는 것도 적인데 옛날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겸손, 겸양의 미덕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제일 부족한 부분이 겸손인데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이든 집이든 친구든 겸손한 사람이 고수입니다. 하수는 조금만 알아도 많이 아는 척하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예, 겸손 모든 부분에 겸손하면 상당히 어느 조직에서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엔 참모의 유형입니다. 참모의 유형은 참 그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이 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원들의 성향 또 함량, 역량 이런 게 이제 유형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크게 이건 무슨 경영에서 따온 건데 현재 경영에서 실리 추구형인 사람 이런 유형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상황 판단이 뛰어나고 개인이 이익을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처세를 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에 있는 인재들이 이 실리추구형이 의외로 맞습니다. 또 기회를 봐서 또 특히 경기가 나쁘든지 회사가 안 좋아졌을 때 불안정했을 때 이런 처세형으로 바뀌든지 이런 처세들이 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특히 조직의 리더가 교체됐을 때 리더한테 잘 보이려고 뭐 실리 여하튼 뭐 앞에서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실내 추구형, 실리 추구형 이런 유형이 있고 다음에 홀로형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뭐 누구나 내가 어느 형이나 들어가느냐는 뭐 이거는 성향상의 문제지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하지만 이 형에 따라서 월급의 결과, 월급쟁이의 결과가 많은 차이로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홀로형 같은 경우는 팀플레이를 아주 잘합니다. 팀플레이를 아주 못합니다. 개인주의자죠. 그런데 조직이나 회사의 불만과 침묵을 일어납니다. 리더나 회사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이유 없는 반항을 가끔 합니다. 소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직을 하게 되거나 회사가 어려워질 때 감원 1호입니다. 감원 대상 1호. 그런데 조직 내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자에 따라 15% 내지 20%라고 분류를 합니다. 대부분의 비주류에 속합니다. 이런 데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해주시고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더불어 살아갔다. 같이 일하는 거고 옆에 같이 선후배에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사는 거다라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직형인데 리더의 절대적으로 믿음, 충성을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시키면 합니다.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팀플레이에 능하고 팀워크에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독립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창의적이가 부족하고 시키는 일에 충직형 아주 잘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유형은 중간은 갑니다. 아까 실리추구형이나 홀로형에 비해서는 위치도 중앙에 갖다 놨네. 충직형은 그러니까 되게 고과할 때 A, B, C, D, E, S 등급이 최고 우위인데 요새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최고 등급이 S, 평가를 할 때 A, B, C, D를 합니다. 이 충직형은 B는 받습니다. B. 실리추구형이고 홀로형이 같이 있으면 D형 최하급을 받으면 이 사람은 진급 못합니다. 조직에서. 이제 회사에 따라
인사 정책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있었던 조직에서는 그렇습니다. 충직형도 중간은 간다. 그다음에 수동형은 남들 따라하면서 리더가 지시할 때만 행동하는 유형. 리더의 사고나 판단에만 의존합니다. 제 역할은 다하지 사실은 못합니다. 리더가 필요 이상으로 이런 유형을 감독을 합니다. 쟤는 내가 시키지 않고 스스로는 일 처리를 못하니까 내가 시켜야 돼 라고 합니다. 물론 충직형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시키는 건 잘한다고 합니다. 제일 상급 좋은 등급이 모방형. 이 말을 저도 이해를 잘 하는데 일단 분류를 해놓은 건데, 리더나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항상 맡은 일을 보다 더 많이 나는 성과, 더 많은 일을 위해서 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갖고 독창적이고 독립적이고 강하다. 이 건설적인 비판도 가끔 합니다. 이건 에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직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성공할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참모의 역할, 이런저런 역량을 갖고 참모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참모 조직은 아까 얘기했듯이 99%는 대부 참모입니다. 사회에서, 조직에서는. 그렇지만 리더와 참모는 대등한 파트너 관계다. 위아래는 물론 있지만 파트너 관계로 같은 일을 고민하고 같은 일을 처리하고 같이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다. 성패와 흥망은 참모의 몫이다. 밑에서, 현장에서. 위에 제가 아산공장 갔을 때 위에 공장장이 그 당시 부사장님이었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 모든 것은 참모 쪽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랑 직결됩니다.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 맡겨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다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운에 맡기라는 건데, 운을 맡긴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운이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업을 담당인데 운이 이런 판매가 잘 돼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쭉 갈 때 이건 하늘이 도와주는 거다. 최선을 다한 거고 진인사.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직원, 노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직원, 그것도 이제 전후좌우 상황을 봐서 얘기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회의석상에서 아니라고 박박 대들다가는 찍힙니다. 근데 아니라는 정확한 아니더라도 별도 위에 리더, 상사 둘이 만나서 이거는 생각해보니 이렇습니다 하고 조용히 가서 얘기해주면 그 양반이 듣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면박을 주면 그 사람은 완전 그 참모를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리더보다는 한 발 먼저 보고 더 넓게 보고 한치 깊게 봐라. 바둑에서 고수는 한 수, 두 수, 세 수를 앞서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리더는, 선수는 먼저 생각하고 먼저 더 넓게 멀리 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상당히 좋은 참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무술수, 변칙, 가책, 이건 기본 정도에 충실하라는 얘기는 집에서도 그렇고 어느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권무술수 얼마 못 갑니다. 변칙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기본과 정도에 충실한 자세로 사회생활, 조직생활을 하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심없이 일해라. 사심없이 일을 하면 어느 자리를 보거나 예를 들어서 뭐를 보고 예를 들어서 돈을 보고 이런 걸 보고 일을 처리하면은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권력도 생기고 자리도 좋은 자리 생기고 뭐 월급에서 좋은 자리 가고 승진하면 그것도 다
어느 시기에 보면 다 획득되는 부분인데 그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 자리에 와 있네라고 생각하도록 사심없이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들어올 때와 깨끗이 물러설 때를 알아라. 자기 뭐 누울 자리도 자리를 보고 뻗어라. 이거는 뭐 처세를 자기 할 자리를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사 뜻대로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것도 겸허하게 인정해라. 이 세상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내 뜻대로 안 되고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이 일하는 거고 그러면서 참모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하튼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리저리 좋은 참모가 되셔서 그 조직에 발전된 그런 참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더의 개념, 리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40분 정도는 참모 부분에 시간을 제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얘기고 참모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당분간 여러분들은 참모 역할을 하실 거고 어떻게 하면 참모, 뭐 요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을 뭐 몇 시간을 나눠서 부분별로 나눠서 앞으로 교수님께 부탁해서 교수님께서도 이런 부분 우리 학생들이 조직에 들어가서 뭐가 도움이 될지인가를 해서 이런 저와 같은 강의를 이렇게 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안 듣고 회사를 들어간 것보다는 훨씬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리더라는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최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 참모들과 같이 유도를 해서 이끄는 집단을 리더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분대장이 리더일 수도 있고 소대장이 리더일 수도 있고 중대장이 리더일 수도 있고 뭐 위에까지는 사단장 아니면 그 위에 군단장 뭐 대통령이 리더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장관이 리더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리더의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리더의 조건, 리더는 어떤 조건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뭐 아직도 참모일 수도 있는데 리더로서의 이런 부분이 제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도 더 많습니다. 리더는 이제 이거는 참고로 이런 부분이 있고 위에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냥 개념을 좀 알고 조직에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경청을 해야 한다. 어딜 가도 누구든지 듣기를 잘해라. 아는 부분 60, 70%만 얘기해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는 거 120%, 110%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듣기를 잘해라. 그 다음에 위에서는 부하들이 뭘 욕구하는지 주변의 소리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뿐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도 하고 경쟁 집단이나 타사 이런 주변 상황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경청.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감이라는 부분은 감정을 그 참모들 구성원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 상대방의 노력하고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야, 너 때문에 김대리 때문에 요거 아주 잘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과 났어. 이 얘기 들으면 김대리는 뭐 죽으라고 일합니다. 밤새입니다. 일요일날 나오라면 나옵니다. 뭐 요새는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토요일 일요일씩 근무했기 때문에 야, 너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잘 되고. 근데 어느 때는 자기 공감, 자기 이따 배려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마냥 물론 후배 부하들의 성과는 인정 안 하고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직원들하고 참모들하고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라. 예를 들어서 참모 리더로서인데 같이 부하들하고 예를 들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거 저건 얘기하면 직원들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치유라는 부분은 좀 어려운데 리더가 부하들을 이끌어 가면서 보살펴주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동기부여하고 기운을 푹 뜯어주고 어려운 거 있으면 옆에 거들어주고 이런 부분이 리더의 조건입니다. 배려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도 연결되지만 밑에 참모들, 직원들, 부하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관심 있게 배려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배려 정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리더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역할 중에 하나가 후진 양성입니다. 이 조직이 내가 없더라도 앞으로 이 조직은 흘러가야 되고 누가 또 이 자리에 내 자리에 오면 이와 같은 직원과 일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들, 참모들을 키워놔야 한다. 이게 상당한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제가 신입사원 때 우리 부장이 다른 데서 교육을 받고 들어오면 그 교육 내용을 부서원이 우리 한 40명이었는데 40명 앞에서 반복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네 배운 걸 한번 얘기해봐. 지나고 보니 배운 게 복습도 되지만 남들 앞에서 이 PT 하는 기술, 테크닉도 느는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장 됐을 때 그와 똑같이 했습니다. 직원들 앞에 교육을 시키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도 이게 테크닉이고 스킬인데 그런 부분을 육성하는 것도 저도 신입사원 때 그 부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부장님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데 조직에 대한 비전을 같이 갖고 앞으로 야 우리 조직이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비전을 갖고 옛날 징기스칸 리더십을 옛날 책에서 봤는데 징기스칸이 제일 리더십에 중요했던 부분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디 넘어가면 뭐가 있고 니네를 날 따라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탈자가 없이 비전을 제시하면 이 조직에 마음에 안 들고 다른 회사로 가려고 뭐 하다가는 야 여기 있으면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근무할 수 있고 저 양반하고 같이 근무하거나 이 회사에 몸담으면 나의 앞길도 비전이 있겠구나. 그런 형성을 느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리더의 조건 다음에 리더의 유형인데 이게 이제 고전에서의 유형하고 경영학에서의 유형이 두 가지인데 저는 그 리더의 유형을 고전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전이라면 이게 삼국지 때 했던 분류. 지금 현대 경영에서는 뭐 전략형용 리더, 뭐 권력형 리더, 뭐 실행형 리더, 도정형 리더, 뭐 글로벌형 리더,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했던데 좀 재미가 오늘 좀 웃고 옛날부터 이건 속담 비슷하게 있었던 그런 유형이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용장이라면 상당히 그 용감하고 힘이 세고 싸움 붙었다면 이기려고 하고 그
이게 현대 경영에서 권력형 도전형 리더랑 비슷하답니다. 필요한 게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물론 용장도 필요하지만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장비가 여기에 속한답니다. 그 학자들이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뭐 삼국지 읽어봐도 뭐 용감한 관우, 장비 하면은 뭐 이 일을 달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덕장, 덕을 갖고 다스린다라고 표현. 리더는 어차피 리딩하는 거니까. 덕장, 가슴을 갖고 밑에 직원들 참모를 가슴. 삼국지에는 유비가 거기에 해당이 된답니다. 유비, 덕장. 지장은 이제 머리로서 전략으로, 이게 전략형 리더죠. 이 현대 얘기에서 삼국지에서는 조조, 제갈공명이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지장. 그 다음에 복장. 복장이라면 조자룡이 복장이랍니다. 조자룡. 여러분들 한번 삼국지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왜 들어가는지는 아마 학자가들이 고민해서 분류한 건데, 이게 복이, 그러니까 이런 속담 마냥 이루어지는, 격언 마냥 이루어지는 게, 용장은 덕장한테 당할 수 없고, 덕장은 지장한테 당할 수 없고, 지장은 복장한테 당할 수가 없다. 복, 운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통적인 실지 오복은 첫 번째가,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목숨 숫자 수입니다. 목숨.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돈이 많고 행복하더라도 일찍 죽으면 그건 복이 아니랍니다. 첫 번째가 수입니다. 수, 목숨 숫자. 두 번째가 부입니다. 부. 목숨은 뭐 90, 100살까지 사는데 이게 돈이 없으면 고생을 하는 것도 오복이 아니랍니다. 부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강령이라는데, 강령, 편안할 영자, 강인하다는,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게 세 번째 복입니다. 목숨 길고 돈 있는데 치매 걸리고, 요새는 치매가 빨리 와서 70부터 치매 걸린다든지, 몸이 또 이상이 또 안 좋다든지, 이것도 복이 오복 중에 마이너스 요인이랍니다. 네 번째가 유호덕. 한자로 이걸 준비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여담으로 말씀드리려고. 유호덕은 살아가면서 덕을 쌓에 살아가는 게 오복 중에 하나랍니다. 옆에 베풀고, 아까 베푼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베풀고 좋은 일하고 남한테 베풀고 이러는 게 오복 중에 하나고, 아무나 못한답니다. 이것도 아무나 못하는 부분이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고종명. 죽을 때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게 오복 중에 하나랍니다. 그게 고종명이라는 게 이제 집에서 편안히 돌아가는 게 고종명이다. 리더라는 부분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리더가, 왜 리더란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에서 분대장이 됐든 소대장이 됐든 중대장이 됐든 대대장이 됐든, 회사에서는 팀장이, 요새 시스템으로 팀장이 됐든 사업부장이 됐든 본부장이 됐든 사장이 됐든, 밑에 참모, 밑에 직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든지 평가하는 방법이 9가지를 학자가 정리한 걸 제가 봐서 갖고 왔습니다. 충성도를 알아봐라. 나 조직에 대해서 충성도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먼 것에 심부름을 시키고 불평 유무에
대가 있는지 없는지 충성도를 알아본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 시켜서 얘가 진짜 밑에 이 직원이 진짜 회사가 내가 좋은지 나쁜지를 시험한답니다. 충성도를. 그다음에 공경과 예절을 본답니다.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품격과 태도를 보면서 이거는 뭐 보면은 얼렁 알 수 있는 공경과 예절은 평소에 느낄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정도를 봐라. 양심의 정도. 재물을 맡겨 사심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조직에서는 저는 특히 밑에 직원들한테 회사 돈 어렵게 잘 써라. 회사 돈만 잘 쓰면 그 사람 볼 것도 없다. 공금을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소탄대실이라고 조그만 돈에 전전긍긍하고 뭐 이러면은 조직에서는 높이 평가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뜻밖의 질문을, 엉뚱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재치와 임기응변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시험을 한답니다. 뜬금없이 저도 같은 그런 경험을 가끔 했고 저도 했는데 뜬금없이 야 이거 어때고 저거 어떠냐 뜬금없이 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던져보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보면 이 친구가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절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의리라고 보겠네요. 이거는. 의급한 일을 알려서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 위기라든지 어려운 일이 뭐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의리입니다. 이런 거는. 조직에서는 있습니다. 만약에 한 조직원이 저도 그런 경험했고 위에 선배들도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로 밀린다든지 잘못된 인사이동이 났을 때 밑에 직원들 태도가 보입니다. 그동안 진솔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의 태도, 그다음에 물론 이제 상과 응보 둘이 똑같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결정되는 부분인데 사람과 사람 관계는 뭐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건 다 둘만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옛날부터 이런 사람 본심은 술을 먹여보면 안다. 평상심을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재밌습니다. 조직에서 술 먹여보면. 어느 놈은 울기도 하고 어떤 놈은 시비 걸고 말이 많아지고 술 많이 먹어보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술자리라고 우습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술자리에서 한번 찍히면 술 먹는 사람도 저 술버릇이 없다라고 사람을 평가해서 평가절하시킵니다. 술을 먹어도 채지 말고 안 챌 수가 없지만 함부로 자세 흐트리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뭐 이런 거야 뭐 선배들이 아마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잘 얘기 안 해줍니다. 오히려 즐기지. 그 다음에 자제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요새는. 남녀를 같이 있게 해서 이성에 대한 자제가 있는지를 시험을 했답니다. 옛날부터. 요새는 특히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성희롱에 걸리면 약도 없습니다. 요새 뭐 장관 별도 성희롱에서 뭐가지 강등되고 제대하고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성에 대해서 자제력이 없다라고 보고 그게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능을 보는 방법은 번거로운 일을 시키고 아까 얘기했듯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을 한번 시켜봐가지고 적절히 잘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급한 약속을 하여 우선적인 신용도를 본다. 신용도를 보는 거는 급한 약속을 한 번에 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옛날 중역 때 그런 약속했는데 부장들한테 야 오늘 저녁이나 먹자 하면은 앞에서 안 된다고.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옛날에는 위에서 하자면 했습니다.
부장이 5명 있었는데 제 밑에. 뭐 얼른 몇 시까지 오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서 딱 보면 저쪽 가서 약속을 취소합니다. 뭐 저쩌고 하면서 약속을 취소하겠죠. 그게 이제 신용이 어떻게 보면 나와 너와의 신용은 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만 이런저런 테스트를 거치면서 조직에서 이렇게 평가받고 평가하고 어느 날 보면 평가를 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평가를 받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나름대로 저는 안 갈 줄 알았는데 빨리 갔는데 뭐 정리가 덜 됐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성공하는 조직 생활을 위해서 여기서 한두 가지만 이렇게 가지고 가셔도 제가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복이 있는 직장 생활, 복이 있는 상사를 만나고 복이 있는 부하를 만나서 오래 좋은 직장 생활하기를 바라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강사님, 예, 저 송종원 학생님이네. 예,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하시죠. 이제 강사님은 사회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예,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이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을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하셨는지 약간 그런 케이스를 좀 궁금해서. 그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예, 트러블은 매일 있었습니다. 트러블이 직장 조직은 뭐 편안할 날이 없다라고. 참 저는 저 신입사원 때 85년도 입사해가지고 현대차가 막 상승되고 잘 될 때라 어떤 때 보면 오줌 누러 가면 한참 오줌을 눕니다. 그만큼 오줌 들어갈 시간도 없고 토요일도 없이 어떤 때는 밤 꼬박도 새워봤고 일이 변화무쌍하고 하다 보면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런데 트러블은 뭐 과장 대리 때 좀 있어봤는데 리더 위에 상사가 좀 업무 능력이 지금도 보면 그런 상사가 무능한 상사라고 평가를 하는데 트러블이 많아가지고 앞에서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대들고 뭐 하다 보니까 아주 평가를 못 받았는데 그거는 답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트러블이 없어야 되는 건데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노력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37년간 이렇게 버틴 건데 트러블이 없으면 저기 상사랑 트러블이 없고 해결 못하면 개인적인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조직 생활을 못합니다. 여하튼 기본적인 마인드는 윗분들이 얘기하는 말을 일단 듣고 해보고 안 되면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는 게 최고입니다. 앞에서 아니라고 대들면 더 지키고 해결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건 절제력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뭐 사례가 많아가지고 뭘 딱 찍어가지고 내가 이건 참 대응을 잘했다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례가 얼렁 안 나오는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 윗분들한테 그다음에 안 되면 그 자리를 물러나서 옆에 동료나 후배 선배들한테 상의를 하고 잘 지혜롭게 넘어가는 게 성공적인 직장 생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 혹시 예? 이렇게 동료들과 이렇게 뭐 협업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동료들과의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예? 솔직히 그 37년 동안 예?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유일하게 일단 지금까지 했던 그 단체 생활 중에 이제 군대인데, 예. 근데 이제 그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이렇게 동기가 있으면 예. 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약간 좀 직설적으로 좀 대화를 하는 편이라서
좀 비속어를 섞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 해서 이렇게 좀 해결을 받는데, 아니면 좀 물리적인 좀 이런 거 해서 어떻게, 어쨌든 그 해결은 받는데, 혹시 사회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면 동기들과의 협업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사회생활, 특히 회사 생활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선배가 됐든 동료가 됐든 그거를 최대한 큰 틀에 우리 회사 일 이거에 대해서 스탠스를 취하고, 내 개인이 아닌, 아까도 사심 없이 일하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규착되는데, 내 사심을 생각하지 말고 진솔되게 이건 이거고 저건 되고 회사에 스트레스를 투여하면 그런 부분을 최대로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우빈입니다. 질문 예, 하나 해도 이우빈 학생, 되겠습니까? 예, 잘생겼네. 아까 저 아닙니다. 송종원 씨도 잘생겼는데. 그 회사 생활에 있어서 혹시 궁극적으로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셨습니까? 어느 곳까지 내가 꼭 가보고 싶다, 아니면은 어떠한 성과를 내가 꼭 달성을 하고 싶다, 이런 거 말입니다. 물론 저도 꿈이 있었죠. 신대사원 때 우리 이제 자기소개를 쭉 할 때 나는 여기 현대차 사장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꿈은 꿈에서 끝났지만 그런 꿈이 있었죠, 저도.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했는데, 지금도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만 제 꿈은 현대차에서 다 이루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여하튼 뭐 꿈은 항상 크게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됐나 모르겠네. 네, 충분히 예,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 하나 있는데, 예, 예, 송종원 학생입니다. 예. 아니 뭐 질문은 많은데 제가 고려낸 게 마지막 하나인데, 예, 예. 마지막 학년이시라고? 아니 마지막 질문 한 개인데, 또 다른 분 있으면 해도 되는데 시간 많은데. 그 제가 그 뭐지? 이렇게 보니까 인사고과에 대한 점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결국엔 인사고과를 크게 이제 큰 틀에서 인사고과를 주는 사람들은 이제 20대, 30대가 아니라 이제 강사님 나이 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인사고과 점수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노땅이 주는 건 꼭 아니고, 예, 요새 예. 같으면 팀원들이 20대, 30대라면 팀장은 40대일 수 있고 50대일 수 있고, 그다음에 위에 실장이 50대일 수도 있고 60대일 수도 있고, 60대는 아직 없습니다. 실장 정도면. 그러니까 너무 노땅들은 저 또래들은 큰 조직에서는 거의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고과는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뭐 거의 걱정 안 해도 사람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고 주고, 똥떼 풀고 딴 생각 갖고 일하면 거기에 맞는 고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고가 시스템은. 내 고가는 내가 받는 거라고 속담 마냥 얘기하는데 엉터리 고가 안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저 서진섭 학생인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안 들리네. 서진섭 학생인데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면접 관련해서인데, 예, 그 면접 답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예. 어떤 지원자들은 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던가. 눈을 보고 아니면은- 얘기해야 돼. 태도를 본대잖아. 네, 면접에서 네. 아까 말 끊어서 미안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에서 최고 핵심은 태도를 봅니다. 답변 내용도 좋지만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진솔되게 얘기하느냐 안 하냐, 내용을 모르냐 아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부분. 그럼 답변을 버벅이는 사람도 똑같이 좀 채점에 영향이 좀 많이. 버벅이면 자신이 없는 거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봐야지. 뭐 그까짓 거 뭐 떨어지면 어때 하고서 당당히 봐야지. 면접. 그 이거는 연습으로 되는 겁니까? 연습도 혼자 하세요. 연습 당연히 되지. 이 직원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조를 짜가지고
면접관 이제 설문 뭘 물어볼 건가 예상하고 예상 답변을 연습을 하면은 그런 게 도움이 돼.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내년에 4학년 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그 혹시 예, 밑에 이제 제가 있는 그 조직에서 저 밑에 있는 그 제 밑에 있는 그 이제 직원, 사람들이랑 부하. 트러블이 부하. 있었을 때 음. 혹시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제일 좋은 건, 궁금합니다. 예, 제일 좋은 거는 부하들하고 트러블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다고 보면 돼. 상사하고도 있고 부하들하고 있고. 그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때 풀어야 돼. 정 안 되면 타이밍을 주고서 좀 와봐라. 아니면은 뭐 저녁에 술 한 잔 먹어가면 야 이건 이거고 내가 자기가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사과하고 자 내가 아까 그 생각을 잘못했고 이건 이거더라.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제일 좋은 문제 해결이고 그 친구가 잘못됐더라도 야 이건 이제 그때는 보내도 돼. 너무 이제 소모 격화되면 상승되면 서로 안 주니까 그 시간을 피했다가 적절한 뭐 저녁에 먹든 뭐 따로 부르든 야 아까 이거는 요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때 풀어야 돼. 시간을 가면은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빨리빨리 풀어야 돼. 됐습니까? 송종환 학생이 최고 질문을 맞네. 또 없으면 그만할까요? 교수님, 서 교수님 그만할까요? 잠깐만요. 예, 그만하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너무 많이 예, 했습니다. 예. 하여튼 아유,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예, 저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유,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이렇게. 아유, 뭐 다음에 이거 준비를 좀 했는데도 이렇게 좀 시원찮게 했는데 양우석 교수가 저 자동차 입사 동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부탁을 해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신경 쓰이고 또 더군다나 예. 이게 또 제 타이틀을 걸고서 이게 시원찮게 하면은 또 예. 우리 학생들한테 창피한 건데 인연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도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들 성공적인 직장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